저희는 이렇게 항상 24시간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 총 지점 수는 약 150개 정도 되는데요. 서울, 경기권, 그 외에도 전국적으로 지점들이 있어요. 금액대가 어떻게 될까요? 평균적으로 그래도 2만 원대 정도면은 충분히 구할 수 있고요. 저희가 드리는 다양한 혜택들을 활용을 하시면 월 10,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후쿠오카시티를 사용하시는 대표님들 중에 특이한 케이스의 사업이 있을까요? 보면서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업 중에 하나인데요. 고등학생인데 손재주가 있는데 실제로 매대를 차리거나 매장을 차리는 건 부담이 되잖아요. 이렇게 마케팅 목적으로 전국으로 사업자를 깔고 네이버 지도를 걸고, 저희는 저희 서비스 비용을 최저가로 받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들여서 실제 지출 금액을 아껴드리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저희의 목표는 이분들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비상주 사무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김경수입니다. 비상주 사무실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가요? 비상주 사무실은 말 그대로 상주하지 않는 사무실을 뜻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임대차 계약서를 넣어야 합니다. 물론 자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넣다 보면 상가나 사무실을 실제로 임대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업종에 따라 이런 상주할 공간이 사실 필요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십니다.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고객층이 어떤 분들이에요? 그냥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 그런 온라인 셀러나 이런 프리랜서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가능합니다. 오전에는 어떤 일 하고 계셨어요? 오신다 그래서 집 청소도 했고요. 출근하기 전에 일 처리를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일 처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플랫폼 런칭을 앞두고 있거든요.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좀 보려고 하고, 저희 회사가 공동대표예요. 남매가 같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 누나가 개발에 관련을 많이 하고 있어서 요즘 개발 미팅도 많고 플랫폼 런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점검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준비를 좀 할게요. 네. 대표님 원래 한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시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14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이민을 가서 쭉 살다가 한 17년 정도 거주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캐나다에서부터 창업은 쭉 했었어요. 캐나다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그리고 학교 다닐 때부터도 창업을 병행을 계속 했었고요.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캐나다에서 창업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창업을 하셨을까요? 유통도 했었고요. 설치 관련된 것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는 블랙박스가 굉장히 없어요. 그때 당시가 이제 16년도인데 한국에는 블랙박스 수급률이 70-80% 정도 됐다면 캐나다는 5% 미만이었어요. 왜냐하면 캐나다 사람들이 운전을 좀 안전하게 해요. 이런 게 뭐가 필요해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니까 없었는데, 이제 제가 그거를 해서 캐나다에서 북미에서 미국인을 캐나다 통틀어서 처음으로 블랙박스 판매 설치 서비스를 했었죠. 전국으로 퍼뜨렸었어요. 한국 들어오셨을 때 아쉽진 않으세요? 아쉬운 게 아예 없다면 사실 그건 거짓말인데, 홀가분한 것도 있었어요.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면서 계속 어떤 벽에 계속 부딪혔었거든요. 그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좀 도망친다? 탈출한다? 아, 이제 명분이 생겼구나. 안 할 수 있는 명분이. 쉴 수 있다는 자체에서 좋았고, 17년을 살던 곳을 이유 없이 떠나기 힘들거든요. 이유가 필요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직장에 다니셨다고 하셨잖아요. 거기는 일단 회사가 사무실이 너무 재밌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를 인수하고 나서 사무실에 게임기를 정말 많이 배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무실에서 너무 재밌게 일을 많이 했었죠. 근데 어려웠어요. 모든 게. 일도 어려운데 이 사람들의 결을 맞추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셨을 때 창업에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고요. 기술이나 기능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됐다는 것보다는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사업이 어떤 기술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해도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 상황도 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있었던 직원들의 마인드가 그냥 늘 즐거워요. 분명히 일을 받아서 일이 더 많아졌는데 즐거워해요. 그 사람들은 저희한테도 이제 가스라이팅을 좀 해요. 이거는 너한테 좋은 거야. 왜냐면 나중에 이런 걸 하면 너한테 이런 기회가 열리고 너의 그릇이 이만큼 커지거든, 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사실 좋은 가스라이팅, 긍정적인 가스라이팅을 훈련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그 훈련이 사업할 때도 똑같이 적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수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비상주 사무실을 선택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한국 시장의 정보의 좀 비대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사업자를 낼 일이 있어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비상주 사무실을 찾아봤었어요. 근데 정보도 투명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좀 깨달았죠. 우리가 할 일이
이건가 보다 해서 한국 사람들한테도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하는 분들이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그때만 해도 좀 음지의 문화였거든요. 저희는 음지를 양지화하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어려웠죠.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아예 모르고 이분들이 어떻게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너무 처음에는 감을 아예 못 잡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많은 외국계 대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들어와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안 돼서 한국 운영사한테 맡긴다든지 마스터 프랜차이즈 플랜을 내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위탁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외국에 오래 있던 분들은 한국의 정서를 캐치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사실 뭐든지 목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목적이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고요. 심지어 미성년자분들도 부모님의 동의하에 동의 서류를 가지고 비상사무실 이용해서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부업을 많이 해서 생계를 키워나가고 이 부업이 사업이 되게끔 하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전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기재부 찾아가고 국세청 찾아가고 하면서 저희 지금 현실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거죠. 보고하고 이런 것들을 하느라 요즘 또 좀 계속 바쁩니다. 예. 여기 간판 여기. 간판 여기 있네. 여기 저희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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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왔어요? 저희 지금 촬영하고 하고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잠시만요. 대표님도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 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워크시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김애진이라고 하고요. 동생과 함께 사업하면서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전에는 원래 쭉 공부만 했었어요. 그래서 석사, 박사 과정까지 쭉 공부를 하다가 너무 적성에 안 맞는다. 원래 교수 쪽으로 가려다가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또 우연치 않게 좋은 기회가 되어서 동생이랑 사업을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는 사업 없이는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재미를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분 같이 이렇게 사업하시는데 네. 잘 맞으시나요? 저희요? 잘 맞죠. 너무 잘 맞고요. 아니, 저희가 사실 비슷하면서 다른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할 때는 다른 부분에 대한 시너지가 나오는 것 같고, 또 같이 뭔가 하나를 향해 골을 잡고 가야 될 때는 또 그 부분에서는 서로 되게 동일한 가치관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잘 맞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항상 24시간 붙어 있습니다. 오전에는 어떤 일 하고 계셨어요? 오전에는 저희가 딱 오면은 예약건들 확인을 하고요. 물론 CX팀도 잘 처리를 해주고 계시지만 혹시나 특이 케이스는 없는지.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플랫폼이 리뉴얼이 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런칭이 되는데 플랫폼 리뉴얼 관련해서 고객분들에게 이제 안내 매뉴얼을 작성을 하고 있어요. 플랫폼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웹사이트 형식으로 운영이 됐다면 이제는 조금 더 플랫폼의 기능을 구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변화를 주고 있고요. 계약 과정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직관적으로 고객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내가 원하는 지점과 다양한 조건들을 선택을 한 후에 편리하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인지 그에 따라서 개월수 선택을 하고요. 계약 시작일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카드랑 계좌 이체 편하신 방법대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뒀고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네. 해당 절차를 전화나 CS 상담을 통해서 입력이 됐다면 이거는 플랫폼으로 간단하게 정보 입력하고 하는 거네요. 맞아요. 기존에는 이제 어떤 구글 폼처럼 저희가 긴 폼의 형식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고객 이탈률도 좀 많아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고객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계약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UX, UI 디자인도 다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금액대가 어떻게 될까요? 비상주 사무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금액이 지점마다는 약간의 상이할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그래도 2만 원대 정도면은 충분히 구할 수 있고요. 저희가 드리는 다양한 혜택들을 활용을 하시면 월 10,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래서 정말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혹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이 부족하지만 제 개인적인 인사이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저희도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회사 퇴사를 또 생각을 하시고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부업으로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저희는 그 흐름에 따라서 이분들이 정말 더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 그런 발판이 되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저희도 계속해서 시장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인데, 더 많은 창업가들이 생길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을 해요. 회사 위주의 경제 활동이 있었다면 이제는 더 세분화되고, 선호도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카테고리들이 생기고 정말 세분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창업의 시장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창의성을 가지고 이런 사업에 뛰어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업 활동을 통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코워크 시티가 몇 호점까지 있을까요? 저희가 대략 총 지점 수는 약 150개 정도 되는데요. 현재 이제 운영 중인 지점들을 이제 보시면 이렇게 서울, 경기권, 그리고 인천, 부산 위주로 이제 지점들이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전국적으로 지점들이 있어요. 내 집 근처로도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고요. 평소에 내가 사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곳이다. 인천에서 내가 무역 활동을 한다. 그러면 또 인천에 해당하는 지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원하시는 지점들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업으로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기준이라면은 본인 자택하고 가까운 지점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가요? 사실 크게 어떠한 지점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목적이나 이유가 있지 않으면 내 주소랑 내가 사는 곳과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을 하는 게 아무래도 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시는 것 같고요. 혹시라도 우편물을 찾아야 되거나 택배를 찾아야 될 때, 그럴 때도 너무 멀리 있으면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간혹가다 각종 관공서에서 실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대표님들이 방문을 하셔서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럴 때는 너무 먼 지점보다는 가까운 지점을 추천을 드려요. 내 개인 주소가 어쨌든 노출되지 않고 사업체와 내 삶을 좀 분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택배랑 우편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건 어떤 식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우편물은 해당 지점으로 대표님의 우편물이 오게 되면은 지점의 대표님들이 수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거를 한 뒤에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저희 플랫폼에 업로드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우편물이 왔습니다 라는 알림톡을 받게 되시고요. 그 해당 우편물에 대한 정보들, 캡처본을 이제 올려주시는데, 우편물 동의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올려드리고, 미동의를 하시면 겉면만 사진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택배 같은 경우에는 지점에 따라 택배 관리법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미리 사전에 택배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 하시면은 택배를 받게 되시면 대표님이 저희 쪽에 알림을 주시고요. 그 알림을 또 저희가 바로 고객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절차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저희가 샘플 데이터라 이제 없는데, 여기 안에 지점 대표님들이 올려주시면 우편물이 올라온 날짜랑 열람이 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다운로드까지 다 하실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사실 이렇게 연락하고 뭐를 요청하고 이런 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이렇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편하겠네요. 네, 저희가 고객분들이랑 지점 대표님들랑의 소통을 최소화하는 게 저희 역할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아무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플랫폼의 장점이기도 하고, 저희는 중간 단계에서 이제 고객과의 계약도 철저히 하고, 또 입점사분들과의 계약도 철저히 해서 그 신뢰를 쌓아가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너무 많아서 대표님 잠깐 쉬고 계시고. 네, 지금 계시고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저희 플랫폼 QA를 계속 하고 있는데 버그가 조금씩 발견이 돼서 어디서 버그가 발견했고 좀 이걸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저희 개발팀이랑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비상조 사무실을 계약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일단 본인의 이런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입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를 잘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많은 업체들이 있고 많은 플랫폼들이 있지만 내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내용은 어떻게 될 건지가 잘 명시가 돼 있는지, 개인정보의 파기 관련돼서는 얼마나 보관하고 파기할 건지, 그리고 임대차 자체에 대해서도 계약서가 정당한지, 계약이 완료된 후에 또 사업자가 잘 안 나오거나 반려가 됐을 때는 그럴 경우에 또 어떻게 처리를 해줄 건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줄 건지를 잘 검토를 하고 업체를 선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상조 사무실을 사용했을 때 안 좋은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저희가 몰랐던 것들도 세무서나 국세청이랑도 얘기를 해요. 대부분은 관리가 안 돼서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태가 한 번 있었는데, 2023년에 부산에서 좀 많이 계약을 했던 비상주 사무실 업체가 갑자기 손을 놓게 됐어요. 그냥 운영을 안 한 거예요.
우편물 관리도 안 되고 체납이 되니까 고객분들은 세무사에서 연락이 오고 국세청에서 징수 들어오고 하니까 연락을 했는데 연락도 두절이고 그 비상주 사무실에 계약됐던 모든 분들이 다 직권 폐업이 되거나 주소지를 억지로 옮겨야 되는 상황들에 처해 있었어요. 환불은 당연히 안 됐고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예요.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했을 때 정체성을 알 수가 없고 하나의 상세 페이지로만 정말 물건 팔듯이 판매를 하는 곳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도자료 같은 경우도 보시면 굉장히 뉴스들이 많은데요. 비상주주 사무실 전용 우편함이라고 만들어 놨지만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모든 지점을 매일 하루에도 오전, 오후 2번씩 관리를 하고요. 등기 같은 것들이 와도 등기 알림 서비스를 하고 대표님들께서 고객분들이 등기를 꼭 수령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심지어는 저희는 관할 우체국에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대표님께 연락을 드리도록 방법도 바꿔드려요.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자택으로 받는 게 제일 안전하거든요. 그런 방법까지 저희는 영상으로도 안내를 해서 고객분들이 편하게 설정을 잘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코워크시티 다른 사업자 쓰고 있거든요. 우편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사실 왜냐면 좀 부끄러워요. 넣을지 안 넣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잘 해놨다고는 해도 좋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앞으로도 발전할 게 많으니까 부끄러워요. 지금은 저희가 다음 주에 런칭할 플랫폼에서는 좀 자신 있습니다.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실까요? 가방 챙겨서 노트북 챙겨서 카페 가서 일을 좀 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카페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오늘은 외국의 플랫폼들은 어떤 기능들을 주로 쓰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 합니다. 벤치마킹 하신 사례를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요. 일단 저희가 참고하는 사이트예요. UI볼이라는 건데 UX, UI라든지 플랫폼 기능들을 저희가 참고할 것들을 이렇게 다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집중하는 거는 랭킹인데요. 저희가 플랫폼으로서 지점을 많이 늘릴 거잖아요. 지점마다 랭킹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모든 지점을 저희는 다 소중히 여기지만 그게 정말 똑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랭킹을 다른 이런 앱들이라든지 서비스들은 어떻게 매기는지, 어드민 사이트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UI랑 이런 UX로 하는구나 라는 거를 저희는 벤치마킹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처럼 비상주 사무실 운영을 할 때 창업 아이템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비상사무실만을 위해서 창업은 저는 솔직히 뜯어 말려요. 예를 들어서 저희 코워크시티에 입점해 있는 지점들 중에 연세가 좀 계신 분들이 있어요. 공유 오피스나 스터디 카페는 시설 사업이잖아요.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대출을 많이 껴서 시설을 해놨는데 잘 안 돼서 사실 인건비도 못 벌어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대표님들이 저희 플랫폼에 올리셔서 한 달에 그래도 200에서 300 정도는 정산을 받아가세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뭔가 공간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매출 이꼴 순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상주 사무실은 어떤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 건 홈오피스나 스터디 카페 이미 공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효과가 좋더라고요. 왜냐면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단순히 비상사무실 서비스만 쓰는 게 아니라 회의실도 유료로 대관하시고 스튜디오도 쓰시고 스터디 카페 장소도 대여를 하시고 하는 식으로 업셀링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미 공간이 있다 하면은 무조건 내 공간으로 연계시켜서 업셀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인 사업자가 감당할 수 있는 비상주 사무실 개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코워크시티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17개의 비상사무실 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대표님은 실무를 아예 안 하세요. 왜냐면 실무는 저희 플랫폼에서 다 해주니까 마케팅, 광고, 그리고 고객 상담 모든 걸 다 저희가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또 이 대표님들의 지점을 활용해서 고객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워크시티가 150개의 지점이 있잖아요. 혹시 추가 확장할 계획은 없으실까요? 사실 저희가 한 1년 전부터 150개 지점이 되고 나서 약 1년 동안 100개가 넘는 업체들이 제휴를 입점을 요청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막아놨어요. 그 이유가 좀 기능 개발에 집중했었고요. 예를 들면은 사실 비상사무실의 핵심은 세무서랑 국세청이에요. 세무서랑 국세청에서 비상사무실들한테 어떤 소명 자료들을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지점들은 사실 그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점이 있으면 코워크시티에 들어오셔서 지점으로 등록하시면 고객이 만약에 한 500분이 돼요. 500명이 되면 그 500명에 대한 역사를 한 번에 다 정리된 파일로 추출해서 바로 제출하실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고요. 이런 게 사실 본질이고 핵심이거든요. 많은 업체들이 그냥 계약서만
어떻게 보면 날림으로 주고 호수 돌려쓰기라든지 그렇게 좀 안 좋은 방식으로 비상사무실을 운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비상사무실의 본질은 대표님들이 편하게, 고객들도 편하게, 플랫폼으로서 지점들도 편하게 운영할 수 있게 세팅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희 플랫폼 고도화를 시키는데 1년 넘게 시간을 썼고요. 그래서 계속 막아놨다가 이제 드디어 다음 달에 저희가 다시 오픈을 해서 25년도 봄, 여름부터는 저희 입점사를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미 공간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저희 코워크시티에 올려두시면 어차피 비용은 없어요. 계약이 체결이 되고 결제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정산 수수료에서 차감이 되는 식으로 되는데 그것도 크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해드리는 양에 비해서는 크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지출 없이 순수익만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사이드 허슬로 껴두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대표님, 실제 온라인 셀러분들이 코워크시티를 사용해서 사업을 확장한 사례가 있을까요? 우편물을 관리해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부가세 신고라든지 세금 납세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고객님들께 안내를 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 예시를 말씀드리면 오늘의 집 보시면 가구들이 있죠. 국내 가구들도 있고 국내 공장 가구들도 있고 많아요. 예를 들어서 침대 프레임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단가들이 생각보다 비싸요. 근데 저희 고객분 중에 가구 셀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필리핀이란 베트남에서 물건을 수급하세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보다 보면 며칠 걸린다 라는 내용이 있는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거 밝혀야 되거든요. 밝힌 분들은 거의 다 비상사무실을 사용한다 보시면 돼요. 매출 규모는 혹시 어느 정도예요? 이 대표님은 매출이 한 40억 정도 되고요. 단가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7% 8%밖에 안 된대요. 엄청 적게 잡으세요. 근데도 단가가 비싸니까 매출이 크게 나오고 수익률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오프라인 사무실 없이 비상주 사무실을 활용했을 때 나오는 매출인 거네요. 이분들은 해외에서 어차피 물건을 수급하기 때문에 사무실이 있다 한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디스플레이 매장을 운영할 것도 아니고 그 사무실이 필요가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이다 하면은 다 저희 코워크시티를 쓰신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워크시티를 사용하시는 대표님들 중에 좀 특이한 케이스의 사업이 있을까요? 보면서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업 중에 하나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수리업들이 있잖아요. 수리업이라는 거는 본질 자체가 한 장소에서 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물건이 있는 곳 쪽으로 꼭 가는 게 아니더라도 물건을 보내서 수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 전국에서 물건만 보내주면은 집에서라도 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저희 고객분 중에 되게 젊은 분이 있어요. 고등학생인데 손재주가 있는데 실제로 매대를 차리거나 매장을 차리는 건 부담이 되잖아요. 집에서도 수리할 수 있는데 뭐하러 굳이 사무실을 구해서 수리를 해요. 이렇게 마케팅 목적으로 저희 코워크시티 플랫폼을 써서 전국으로 사업자를 깔고 네이버 지도를 걸고 또 거기에 광고들을 또 해요. 네이버는 지역 기반이기 때문에 수리를 검색했을 때 먼저 나오는 곳에 연락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도 비상주 사무실을 많이 활용하십니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비상주 사무실은 좀 필수겠네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수라기보다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발받침대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비상사무실을 얻으셔서 우편물 관리라든지 제휴 서비스도 늘리면서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저희의 목표는 이분들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나가셔서 직원분들도 구하시고 아예 큰 사무실을 얻어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서비스 플랫폼을 떠나는 고객분들이 폐업이 아니라 사무실을 구해서 나가게 됐어요 라고 하면 박수를 쳐드려요. 너무 축하할 일이니까요. 대표님, 좋은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구독자님들만의 또 혜택이 또 따로 있을까요? 1년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6개월을 서비스로 드려서 1년을 계약해도 1년 반에 누리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정말 12,000원? 10,000원 초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리시면서 추가로 저희 제휴 서비스도 그대로 다 누리실 수 있게 세팅을 해드릴게요. 저희 코워크시티 플랫폼에 들어오셔서 빠른 계약하기라고 상단에 있어요. 우측 상단은 빠른 계약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지점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추천인 코드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상품 1년 선택 시 자동으로 6개월이 추가되어 제공을 드려서 여기 하단의 계약 기간에는 12개월이 아니라 12개월 플러스 6개월로 보여질 수 있도록 저희가 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초보 창업자분들이 좀 흔하게 실수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비용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죠. 사업은 효율을 최적화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효율을 최적화를 하려면 어떤 포인트들이 계속 좀 나올 텐데 많은 꿈과 희망을 갖는 건 좋지만 돈으로 해결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비상주 사무실이라는 개념도 좋은 거예요. 사무실을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임대료를 내면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저희 코워크시티 같은 플랫폼에서 10,000원, 15,000원대로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하시고 잘 되면 그때 사무실을 얻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코워크시티의 목표와 계획이 있을까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사업을 쉽게 도전하고 그 과정이 짧아졌으면 좋겠어요. 고민하는 과정도 짧고 자리를 잡는 과정도 짧고 그 다음에는 실제 사무실을 얻어서 대한민국의 공실도 좀 해결해 주시고 사업을 키우고 수출로 한국의 경제에 좀 이바지하는 다들 그리고 각자의 일을 찾으면서 좀 재밌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바쁘신데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날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가워서 오늘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